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하고 모범 어르신 포상.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2.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3.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 정답은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입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노화는 점차적 일어나는 과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음.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1. 기억능력의 저하 2. 면역능력의 저하 3. 회복능력의 저하 4. 감각기능의 저하 5. 운동능력의 향상. 정답은 3번 회복능력의 저하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정답은 3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 5.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핵가족 2. 손가족 3. 동거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는 상황은 1. 전원생활 2. 자녀의 취업 3. 친한 친구의 죽음 4. 손자녀의 출생 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정답은 3번 친한 친구의 죽음입니다.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중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입니다. 노년기의 활기와 탄력 제공, 손자녀는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 노인의 공적 부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
빈둥지중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은 1번 노인부양의식이 높아지고 있다입니다. 노인부양 해결을 위해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야 합니다.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국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4번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통합을 증진한다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세대통합으로 공적부양의 긍정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부조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입니다.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5번 존엄의 원칙입니다.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복지관 3.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4. 주야간 보호센터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3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사업 내용은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치매 조기검진, 치매 환자 등록, 성인 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 1. 노인복지관 2. 노인보호전문기관 3. 치매안심센터 4. 노인요양시설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3번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지역 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본인 2. 가족 3. 친구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치매안심센터장. 정답은 3번 친구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공단은 방문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몇 점 이상인가요? 1. 80점 이상 2. 85점 이상 3. 90점 이상 4. 95점 이상 5. 100점 이상. 정답은 4번 95점 이상입니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옳은 것은 1. 50점 이상 60점 미만 2. 60점 이상 75점 미만 3. 70점 이상 80점 미만 4. 75점 이상 90점 미만 5. 80점 이상 90점 미만. 정답은 2번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번 주야간보호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합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사생활이 존중된다. 2. 평소에 생활하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4.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5.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입니다. 3번은 시설급여의 장점에 해당됩니다. 시설급여의 단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종합적으로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지역사회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될 수 있다. 3.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4. 시설이 낯설 수 있다. 5. 비용이 많이 든다. 정답은 1번 종합적으로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입니다. 1번은 시설급여의 장점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60%, 국가지원금 20%,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입니다. 인정서에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의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이용 계획서에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정신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 업무평가 2. 상태평가 3. 종합평가 4. 욕구평가 5. 자가평가. 정답은 4번 욕구평가입니다. 욕구평가는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괄호,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 2. 의료 이용 정보 제공 3.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4. 대상자의 일자리 정보 제공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대상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식사, 배설, 수면은 매슬로우의 어느 욕구 단계에 해당하는가? 1. 생리적 욕구 2. 안전의 욕구 3. 사랑과 소속의 욕구 4. 자아 존중의 욕구 5. 자아 실현의 욕구. 정답은 1번 생리적 욕구입니다.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구강관리 2. 생활상담 3. 기본동작 훈련 4. 행동변화 대처 5. 신체기능 훈련. 정답은 1번 구강관리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몸 씻기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돕기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 지원 서비스 2.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훈련.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은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1. 양치질 돕기 2. 생활 상담하기 3. 화장실 이용 돕기 4. 관공서 가기 5. 세탁 및 취사 돕기. 정답은 5번 세탁 및 취사 돕기입니다.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격려 3. 위로 4. 생활상담, 수요 5. 편지 대필.
정답은 5번 편지대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지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병원 동행 2. 구강관리 3. 의사소통 도움 4. 인지행동 변화 관리 5. 말벗 및 격려. 정답은 4번 인지행동 변화 관리입니다. 인지지원 서비스는 인지관리 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인지관리 지원은 인지행동 변화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2.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3. 혈압 측정, 관장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5. 계획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본 계약 외에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3. 서비스에 대하여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4. 대상자의 습관과 상태를 잘 파악하여 반영한다. 5.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습관과 상태를 잘 파악하여 반영한다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욕창 부위의 상처를 소독하고 닦아준다. 2.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한다. 3.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인지 능력 저하가 심할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3.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4.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 5.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요양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며 다만 경구약 투여 및 외용약 또는 요양 업무에 해당됩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대상자에게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경감시켰다. 1. 관찰자의 역할 2. 정보 전달자의 역할 3. 동기유발자 4. 상담자의 역할 5.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정답은 5번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줍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것에 대한 정보를 가족, 의료진, 시설장에게 전달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1. 관찰자의 역할 2. 정보 전달자의 역할 3.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4. 상담자의 역할 5. 동기유발자. 정답은 2번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 증상을 완화하며 합병증을 예방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관찰자 2. 정보 전달자 3. 수발자 4. 상담자 5. 동기유발자. 정답은 1번 관찰자입니다. 신체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발하여 지지한다. 1. 관찰자 2. 정보 전달자 3. 숙련된 수발자 4. 옹호자 5. 동기유발자. 정답은 5번 동기유발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입니다.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줍니다. 요양보호사의 동기유발자 역할 수행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복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5.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잘 격려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잘 격려한다입니다. 다음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어떤 인권 영역에 대한 설명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장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강제노동을 거부할 권리. 1. 건강권 2. 문화생활권 3. 주거권 4. 자기결정권 5. 인간 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정답은 5번 인간 존엄권 및 경제노동권입니다. 외부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와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입니다.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만남을 지속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가보거나 즐기던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의 인권 영역은 1. 건강권 2. 인간 존엄권 3. 주거권 4. 자기결정권 5. 교류 소통권. 정답은 5번 교류 소통권입니다. 노인들은 시설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시설 입소 이전에 유지해온 기존의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집니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입소 전 권리에 해당한 것은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의 기본적인 정보, 운영 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설 생활노인의 기본 권리는 노인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계획 수립,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서비스 내용 사전 설명,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설 생활 노인의 기본 권리는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 철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설 생활 노인의 기본 권리는 침해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답은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설 생활노인의 기본 권리는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결정 존중,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 유지.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답은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에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는가?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손과 발을 묶어 놓았다.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 연하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1.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자유로운 외출 외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의 권리 5.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4번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의 권리입니다.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합니다.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위반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대상자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늘아 식사 시간이 늦었다. 대상자, 밥과 반찬이 다 식어버렸네. 요양보호사, 그러니 다음에는 일찍 오세요. 대상자,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정답은 4번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 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중 노인 학대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2.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 학대를 유발하지 않는다. 3.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다. 4. 노인이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학대당하는 비율이 낮다. 5. 부양자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학대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입니다.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 학대의 발생 요인은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가족 상황적 요인, 사회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자기방임.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출입통제, 신체억압, 단전단수 등 신체적 생존 위협, 약물 사용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노인학대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 짧은 답변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1. 방임 2. 유기 3. 성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5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하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의 4. 정서적 학대의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침해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경제적 학대의 4. 정서적 학대의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1번 방임입니다.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방임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자기방임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입니다. 재가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에 보고한다. 2. 대상자 자녀에게 말한다. 3. 방문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정답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역할을 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근로기준법 4. 사회복지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답은 3번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1. 수급자에 관한 사항 2.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주의 재산관계 4. 사업장의 환경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사항. 정답은 2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근로기준법 4. 사회복지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답은 2번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으며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2. 출산으로 인한 휴직 3.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4.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5. 스스로 퇴사. 정답은 3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정답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입니다.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며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으며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고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성희롱 행위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1. 언어적 행위. 2. 육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정신적 행위. 5. 정서적 행위. 정답은 1번 언어적 행위입니다. 언어적 행위에는 음란한 농담,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도 포함됩니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컴퓨터를 통해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행위.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3.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4.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5.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정답은 1번 컴퓨터를 통해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에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상자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졌다. 1. 아무 말 없이 바로 집을 나온다. 2. 왜 이러세요라며 대상자를 밀쳐낸다. 3. 엉덩이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 그러시면 저도 만질 거예요라며 농담으로 맞대응한다. 5. 자꾸 엉덩이 만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협박한다. 정답은 3번 엉덩이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희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4.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입니다. 기관장은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고 시설장에게 보고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였으나 집에 없는 경우 메모를 남긴다. 2. 같은 종교를 믿으면 더욱더 친밀하게 대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사적인 개인정보는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4. 대상자와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가끔 반말을 한다. 5. 업무 수행상 발생한 문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였으나 집에 없는 경우 메모를 남긴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상자가 감사하다고 돈 봉투를 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행동은 1.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받고 다음날 대상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2.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3. 제가 갖고 다니다가 다음에 음료수 사드릴게요. 4. 마침 시설에 부족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사야겠어요. 5. 돈은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정답은 5번 돈은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입니다.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적 윤리적 책무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한다. 2. 대상자에게 팁을 받는다. 3. 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5.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번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은 1. 평평한 바닥. 2. 건조한 바닥. 3. 정리가 잘 된 작업장. 4. 정비된 보행로. 5.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 정답은 5번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은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정비 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2.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3.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4.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5.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은 3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작업적 상황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어깨 통증 주요 증상은 1.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없어진다. 2. 움직임이 많았던 낮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3. 통증이 팔에서 시작하여 어깨 주변으로 방사된다. 4.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5.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완화된다. 정답은 4번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입니다. 어깨 통증의 주요 증상으로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며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어깨 주변에서 시작하여 팔로 방사되며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 질환인 어깨 통증 증상은 1.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다. 2. 어깨, 팔, 손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3. 현기증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두통이 있다. 4.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5.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긴다. 정답은 1번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다입니다. 어깨 통증의 주요 증상으로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도 어깨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으며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손목 통증은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있고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근골격 질환인 손목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1.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2. 팔꿈치가 머리끝에 닿도록 들어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3.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눌러준다. 4.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5.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정답은 5번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입니다. 손을 앞으로 향하게 또는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깁니다. 다음 그림은 손이나 손목 부위에 저림과 통증이 나타날 때 확인하는 방법이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1. 수근관증후군 자가진단법 2. 팔꿈치 외측상과염 스트레칭 방법 3. 팔꿈치 내측상과염 스트레칭 방법 4. 코드만 진자운동법 5. 손목 관절 능선 운동. 정답은 1번 수근관증후군 자가진단법입니다.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증후군입니다. 대상자를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근육 손상 방지를 위한 방법은 1. 발을 모은다 2. 허리를 구부린다 3. 배에 힘을 뺀다 4. 무게중심을 낮춘다 5. 대상자와 간격을 멀리한다. 정답은 4번 무게중심을 낮춘다입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입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하고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리며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골프 팔꿈치라고도 하는 질환은 1. 힘주렴 2. 팔꿈치 내측상과염 3. 오십견 4. 팔꿈치 외측상과염 5. 수근관증후군. 정답은 2번 팔꿈치 내측상과염입니다. 팔꿈치 통증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여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나며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골프 팔꿈치라고 하며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테니스 팔꿈치라고도 합니다. 작업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초기 치료 방법은 1. 손상 후 2주일 이내에 초기 치료를 해야 한다. 2. 냉찜질 시 얼음 주머니는 이 시간마다 20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3. 손상 후 초기 치료에는 온찜질이 좋다. 4. 온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5. 냉찜질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정답은 2번 냉찜질 시 얼음 주머니는 이 시간마다 2030분씩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초기 치료는 손상 후 24간에서 72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하며 손상 후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으며 냉찜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키며 또한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상 부위에 축적된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과 통증을 줄여주는 데 필요한 초기 치료 방법은 1. 휴식 2. 냉찜질 3. 압박 4. 올리기 5. 온찜질. 정답은 3번 압박입니다. 압박은 손상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줍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급성기 이후 치료 방법에 해당한 것은 1. 냉찜질 2. 휴식 3. 압박 4. 올리기 5. 온열치료. 정답은 5번 온열치료입니다. 급성기 이후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에는 온열치료, 전기광선치료, 견인요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의 목적은 1. 혈액순환 저해 2. 운동신경 감소 3. 피로감 촉진 4. 근육 긴장 완화 5. 감염병 예방. 정답은 4번 근육 긴장 완화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하고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을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 전환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전신 스트레칭을 할 때 옳은 방법은 1. 동작은 최대한 크고 빠르게 한다. 2. 오랫동안 앉아있고 난 뒤에는 스트레칭을 삼간다. 3. 호흡을 멈추고 스트레칭 자세로 1015초 정도 유지한다. 4. 통증을 느끼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 5.
하루에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오래 한다. 정답은 4번 통증을 느끼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입니다.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으로 같은 동작은 5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10초 정도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정되게 하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합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상하, 과, 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하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할 일과 요양보호사가 할 일로 구분할 때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1.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2.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3. 정기적으로 직원 검진을 받도록 한다. 4.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한다. 5.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리면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리면 업무를 중단한다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기관 차원에서 할 일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5. 임신한 경우 풍진 수두 질환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임신한 경우 풍진 수두 질환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으며 또한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합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으며 손을 자주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한다입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1.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 없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정답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입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인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며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신체의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결핵으로 발병하며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년에 1회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2.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5월부터 12월까지 유행한다. 3. 예방접종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4. 증상이 생기면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된다. 5.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한다. 정답은 5번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한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보건소에 신고한다. 2. 독감 예방접촉을 한다. 3.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4.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정답은 3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입니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므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합니다. 다음은 어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설명인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 1. 옴 2. 결핵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일에서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일에서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입니다.
몸에 걸린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해 전파되며 오염된 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를 밤에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고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하여야 하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감염성 질환인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1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이 많다. 2.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바로 사멸한다. 3.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때 충난이 옮겨와 감염된다. 4. 도포용 약제는 옴벌레가 가장 활동적인 낮에 바른다. 5. 애완동물부터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때 충난이 옮겨와 감염된다입니다. 옴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으며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충난,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겨와 감염되며 애완동물에게 옴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머릿니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건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2. 감염된 대상자가 누운 바닥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3. 침구류에 떨어지면 24시간 이내 모두 사멸한다. 4. 침구류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5. 55도씨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에도 사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감염된 대상자가 누운 바닥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입니다. 머릿니는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염되고 침구류나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 있으며 1년 중 언제나 발생 가능하고 침구류, 수건, 옷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하기에 감염된 대상자가 앉거나 누운 바닥과 가구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며 청소하며 뜨거운 물 55도씨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되므로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세탁한 후 건조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1년마다 받아야 하며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와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2일에서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일에서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옳은 것은 돌봄 노동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므로 항상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신체적 노동 강도가 매우 크다. 1. 직무 요구 2. 감정 노동 3. 성희롱 4. 역할 모호 5. 조직 체계. 정답은 1번 직무 요구입니다. 감정 노동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며 성희롱으로 수급자인 남자 노인으로부터 성적인 언어나 신체 접촉을 통한 성희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역할 모호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대상자의 돌봄과 관련된 가사노동까지 맡을 수 있어 이러한 역할이 가사도우미와 비슷하게 인식되면서 업무 범위 밖의 가사노동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조직체계는 제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게 되므로 근로조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특정 근육을 긴장시킨 후 이를 10초 정도 유지한다. 이완시킨 후 50초 정도 천천히 호흡하며 이완 상태를 느낀다. 1. 긴장이완기법 2. 호흡법 3. 심상훈련 4. 인지수정 5. 요추안정법. 정답은 1번 긴장이완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 반응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긴장이완은 맥박, 땀 등의 감소를 가져오며 심리적 불안의 감소도 가져옵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은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편해, 쉬어 등의 단어를 천천히 속으로 반복한다. 1. 긴장이완기법 2. 호흡법 3. 심상훈련 4. 인지수정 5. 요추안정법. 정답은 3번 심상훈련입니다. 심상훈련은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편해, 쉬어 등의 단어를 천천히 속으로 반복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은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때 저 상사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므로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1. 긴장이완기법 2. 호흡법 3. 심상훈련 4. 인지수정 5. 요추안정법. 정답은 4번 인지수정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자신의 생각 변화, 인지수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평상시의 자기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1. 친한 사람들과 거리두기 2. 긴장감 유지하기 3. 가능한 한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기 4. 취미생활 줄이기 5.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기. 정답은 3번 가능한 한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기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평상시의 자기관리법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친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긴장을 풀고 많이 웃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취미를 갖기, 적당한 운동을 하고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메라비언 법칙의 대상자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1. 비언어적 요소, 시각적 요소 2. 신체적 거리 3. 언어적 요소, 말의 내용 4. 청각적 요소, 음성 5. 언어. 정답은 1번 비언어적 요소, 시각적 요소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언어적 요소 7%, 음성의 크기, 억양 등 38%, 비언어적 요소 5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1. 얼굴 표정 2. 눈 맞춤 3. 말하기, 속삭임 4. 자세 5. 눈물. 정답은 3번 말하기, 속삭임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 차이로 인한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 팔짱을 끼고 말한다. 4.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정답은 4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입니다. 미소를 짓는 등의 표정은 말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중 바람직한 태도는 1.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2.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다문 입 3. 지나친 머리 끄덕임 4. 대상자로부터 비켜 앉은 자세 5.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는 태도. 정답은 1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입니다. 손과 팔의 움직임도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손과 팔을 자연스럽게 놓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및 그 가족과 의사소통 시 바이스텍의 7원칙을 유용하게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은 1. 대상자의 생활 환경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 2.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3. 대상자가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경우 바로 질책한다. 4.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돕고 존중한다. 5. 대상자와 상담 내용을 동료들과 공유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돕고 존중한다입니다. 의사소통의 원칙은 대상자를 개인으로 파악한다. 개별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존중한다. 의도적 감정 표현.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받아들인다. 수용.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비심판적 태도.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돕고 존중한다. 이용자의 자기 결정. 비밀을 유지하여 신뢰를 쌓는다. 비밀 유지입니다. 의사소통 시 라포가 형성된 대상자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땅을 보고 고정한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4. 몸을 뒤로 젖히고 먼 곳을 응시한다. 5.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정답은 5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입니다. 라포란 마음의 유대라는 뜻으로 라포가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요양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잘 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충 짐작하고 답변한다. 2.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3. 시선은 땅을 보고 말한다. 4. 가볍게 머리를 끄덕인다. 5.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정답은 4번 가볍게 머리를 끄덕인다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노인 대상자가 아이고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1.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2. 그 나이에 아픈 것 당연하지요. 3. 운동을 많이 하세요. 4. 운동 안 하시니 당연히 아프죠. 5.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정답은 5번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입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아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밖에 날씨가 참 좋아서 나갔으면 좋겠네. 요양보호사 1.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2. 오늘 하루는 그냥 누워서 쉬세요. 3.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는 게 좋겠어요. 4. 창문이라도 열어드릴까요? 5. 어르신,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정답은 5번 어르신,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옮기는 것뿐이지만 문제의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시키고 문제를 지닌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요즘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요양보호사 1. 저도 그래요. 2.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 3. 기운 내세요. 4. 스스로 극복하셔야 해요. 5.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입니다.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망상으로 창밖에 아들이 있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1. 창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2.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3. 어르신 콩나물 다듬기를 하실래요? 4. 어르신 창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5. 어르신 헛것이 보이나 봐요. 정답은 2번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은 1. 대상자의 행동을 비난한다. 2. 당신을 주어로 사용한다. 3. 문제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 5. 대상자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지시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 제게 불만이 있으신다 봐요. 2. 제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3. 왜 옷을 입지 않나요? 4. 옷을 입지 않으시면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5.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입니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2. 목욕하지 않으면 피부가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3. 어르신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4. 지금은 목욕하기가 귀찮으신가 봐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가족들이 싫어해요. 정답은 2번 목욕하지 않으면 피부가 가려울까봐 걱정돼요입니다. 대상자와 돌봄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기회를 주는 의사소통 기법은 1. 라포 형성 2. 듣기 3. 말하기 4. 침묵 5. 수용 정답은 4번 침묵입니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침묵은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 작용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요양 대상자와 말버타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 2. 대상자의 삶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3. 대상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4. 대상자의 삶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한다. 5.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다입니다. 말버타기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며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말벗으로 받아들일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5.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정답은 4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입니다.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하며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2.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3. 대상자와 보행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로 걷는다. 4.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5.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정답은 2번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입니다.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며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하고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를 시킵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가 필요한 대상자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판단력장애 5. 진압력장애. 정답은 3번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2. 무엇하고 이것하면 저것해요라고 말한다. 3. 모르는 것만 찾아 말해준다. 4.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5. 감정 표현보다 대상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입니다. 치매로 인한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입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 화제를 자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3.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입니다. 치매 노인에게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노인에게는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장애, 치매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제시한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입니다. 치매는 노인의 일상생활의 페이스를 방해하면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이나 태도로 서두르거나 당황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노인의 페이스에 맞춰야 합니다. 배회나 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대상자의 페이스에 맞추기. 2.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말하기. 3. 감정 표현보다 부드러운 말을 자주 하기. 4. 그 사람다움을 소중히 하기. 5. 스킨십 자주 하기. 정답은 3번 감정 표현보다 부드러운 말을 자주 하기입니다. 배회나 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언어적 표현 자체가 아닌 노인의 심적 안정에 맞추도록 합니다. 상식을 강요하고 설득하는 말보다 감정 표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이상행동을 가진 치매 노인은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하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 안정시키기, 격려와 칭찬하기. 1. 망상. 2. 불안. 3. 무감동. 4. 배회. 5. 공격성. 정답은 5번 공격성입니다. 치매 노인의 공격성 원인은 시끄러운 환경, 망상이나 환각, 신체 질환, 치매 노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언어로 인한 표현 부족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불안의 원인 파악하기,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스킨십을 자주 하여 사랑받는 느낌 들게 하기. 1. 환각. 2. 불안. 3. 무감동. 4. 배회. 5. 공격성. 정답은 2번 불안입니다. 치매 노인의 불안 원인은 실패에 대한 경험, 과거의 감정으로부터의 기인, 외로움, 독립성 상실,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걱정, 치매 증상에 의한 무기력 등입니다. 노인의 여가 활동이 필요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1. 신체적 기능을 감소시킨다. 2.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 3. 심리적 안정감을 낮춘다. 4.
자기 발전에 도움을 주며 정신 건강에 해롭다. 5.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정답은 5번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입니다. 여가 활동은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소일 활동, 가족 소풍. 2. 자기개발 활동, 연극. 3. 사교오락 활동, 서예교실. 4. 운동 활동, 가벼운 산책. 5. 가족 중심 활동, 텔레비전 시청. 정답은 4번 운동 활동, 가벼운 산책입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은 크게 6가지로 자기개발 활동으로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등이며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등이며 종교 참여 활동은 교회, 성당 가기, 사교오락 활동으로 영화, 연극 등이며 운동 활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 소일 활동으로 텃밭 야채 가꾸기, 신문 보기, TV 시청 등입니다. 노인의 여가 활동 돕기로 알맞은 것은 1.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흥미보다는 어려운 것으로 한다. 2.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3. 요양시설에서는 개인의 욕구보다는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선정한다. 4. 여가 활동은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여가 활동은 대상자의 성격, 선호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렵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입니다.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스스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획일적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보다는 개별 혹은 소그룹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성격, 선호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입니다. 여가 활동에서 대상자 개개인의 인지기능 정도와 신체기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